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어제 명문대 못 가는 애들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성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40분씩이나 계셨던 구독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빠져서 지금은 39명이 됐습니다. 컨텐츠 하나 잘못 올렸다가 구독자의 2.5%를 하루 만에 날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나가신 한 분, 예. 이제 까부지 않겠습니다. 돌아와 주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예. 근데 그렇게 보니까 또 구독자를 2.5%나 잃다 보니까는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그냥 원래 하는 거를 그냥 여기서 연습이나 할 겸 찍는 게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헛소리도 안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재기지원 사업을 이제 그 수요 업체들 심사도 하고 그리고 제도 관련해서 이제 강의도 다니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재기지원 사업 신청 업체들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도 경계들을 보게끔 돼요. 재기지원 사업은 뭐냐면은 이제 개인회생을 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지원기관들을 일체 쓰지 못하게끔 했었어요. 일체 쓰지 못하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두 번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대세라서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대출을 실행해드리고 또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해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려면은 나의 부도경위,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거, 지금은 일단 세출발 기금이 있고, 이런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쓰도록 돼 있어요, 신청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도경위서를 몇백 개를 봤죠. 몇백 개를 봤다 보니까는 일단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소상공인들은 어떤 경위로 채무조정, 그러니까 개인회생, 파산, 세출발기금 신청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면은 일단은 의외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예, 이게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병환.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경제적인 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족들 중에 하나가 아파버리면은 정말로 그때까지 누리고 있던 생활의 안위가 완전히 무너지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게끔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가족이 아프면은 그동안에 병간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간호를 그러니까 또 간병사를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내 경제 활동이 멈추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분이 이제 뭐 쾌차를 하셨든 아니면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든지 간에 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덜난 상태가 돼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재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럼 되고 두 번째는 역시 그 사기공화국답게 요 사기 많죠. 사기가 많아요. 근데 사기가 별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기다가 코인 사기 처벌해야지 이 자식들을 아껴라 이것도 정말 큰 사기이긴 한데 가깝게는 그냥 물건을 떼갔는데 물건값 안 주고 그러니까 물건은 팔아먹었는데 물건값 안 주고 도망가는 거 그것도 사기예요. 사실은 그것도 사기고 일부러 그랬다면은 대부분 일부러 그러지.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거를 입증을 못하는 거지. 일부러 그랬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잡혀 들어가지 않고 잡혀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피해자만 남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기를 좀 더 엄혹하게 좀 달아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사기 피해 정말 많이 당하세요. 정말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의외일 텐데 동업자 불화가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업자 불화가 개인생의 그 원인이 되나 하는데 뭐냐면은 좀 오히려 보면은 아예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때가 제일 불화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잘 돼도 불화는 있어요. 너무 잘 돼도 이제 너무 잘 될 때는 배분을 가지고서는 이제 달려들고
너무 안 될 때는 이제 니 탓이네 내 탓이네 이거 가지고서는 또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업자 불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분을 서로 묻었을 거 아니야, 지분을. 그럼 이제 내 지분 내놔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는 지분을 당장 내줄 돈이 없어요. 그럼 되는데 잘 알겠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음, 전처잖아, 전처.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이 되면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동업자가 진짜 마음 먹고 털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다 떼가버리고 그다음에 지분 내놓으라고 소송하고 이러면은 답 없어요. 그래서 동업자와의 불화로 또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끔 되고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예, 친척들의 수탈입니다. 친척들의 수탈.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의 손에 자라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워주지는 않고 이제 이모나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키워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분들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이 사람이 성년이 돼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키워준 거 네가 좀 어떻게 컴프라치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그냥 이모가 미안하다 한 번만 도와다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다니고 하다가 모은 돈 다 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출을 또 그 양반들 끌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모 믿지? 삼촌 믿지? 요번에만 한번 도와주면 내가 너 지금까지 나한테 준 돈 이자까지 쳐서 다 줄게, 어? 내가 진짜 너한테 부모 아니겠냐? 내가 어떻게 자식을 해치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부채감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키워주지 못했는데 이분이 키워주셨다 하는 그런 부채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같이 수렁텅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뭐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위에 이러신 분이 있다면은 이거 좀 빨리 멈추라고 이렇게 좀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끝이 잘 되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결국엔 같이 망하더라고. 쉽게 말해서 같이. 그래서 그렇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친척들의 수탈이 의외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다 알죠. 사실은 이제 지금 2019년 이후로는 이게 대세죠. 이게 천재지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다른 전염병들이 돈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갑자기 쳐버려가지고서는 식당 직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제대로 대응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한 방에 진짜로 사업이 망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사업자 대출 못 갚아가지고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파산하고 개인 회생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웬만하면 이제 풍수에 대비 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실 전염병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예 대응이 안 되죠. 솔직하게. 코로나, 사스, 메르스 이런 거는 대응이 안 돼요. 그게 큰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면은 방역이 잘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일이 한국에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천재지변이 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좀 공감하실 텐데 거래처 부도 이건 거래처 부도는 답이 없어요. 특히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제 태양건설 사태가 있었죠. 태양건설 사태가 있었는데 태양건설 밑에 하청업체들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아마 몇 천 개 될 거예요. 진짜로 그 몇 천 개의 업체가 한순간에 진짜로 엄청난 부도를 맞게끔 됩니다. 연쇄 부도를 맞게끔 돼요. 그래서 대형 거래처 하나가 부도 나면은 그냥 그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들이나 또 거기 거래처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거래처의 부도로 참 이제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것도 좀 어떤 법적인 구제책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게 있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외에도 많죠. 외에도 많은데 사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와가지고 그저 주식하다 망했습니다 이러시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그럼 그게 어떻게 개인회생이 되냐 했는데 아마 거기 개인회생 신청사에 다른 걸 썼겠죠. 썼는데 나한테는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다 망했어요. 주식하다 망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또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재기지원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설령 진짜로 저기 뭐 도박을 하다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셨더라도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걸 갖다가 나 도박하다가 개인회생 했습니다. 이렇게 부도 경영서에 쓰면은 심사관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고. 근데 요 1, 2, 3, 4, 5, 6도 있지만은 사실 절대적인 넘버 1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저거지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예. 이혼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 이혼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혼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혼이에요. 이혼. 예. 그래 보면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가 많았었고 부도경에서 했을 때 그냥 저희 집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복합적이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가족의 병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받았다든지 불화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에 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이제 함께 이겨나가지 못하고 이제 결별을 선언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나의 부도 경위는 이혼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혼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거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만약 그 중에서도 또 나는 사실은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험이 만약에 있다 했는데 나는 사실은 이거 이혼은 아니다 하면은 그래도 예 선방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고 그래서 재기지원 만약에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나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다시 일어서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언제나 좀 염두해 주시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 잃지 마시고 또 뭐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국이 요즘에 어떤 문제들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했다 했을 때 그분들을 무조건 실패자 저 사람들 뭐 세금으로 돈 물어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요런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에 이분들이 이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좀 큰 문제를 이제 그 부분으로 꼽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너무 엄혹하게, 그러니까 전혀 안전만 장치가 없이 실패 후에는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사회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저도 거기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나 한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퇴직 후에 이제 뭐 누구나 다 가는 이제 테크트리로 치킨집을 차려다 쳐요. 치킨집을 차려다 쳤는데 이제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이제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망하면은 그냥 노빠꾸예요. 한국은 그냥 퇴직금 다 까먹고 그냥 빚만 손에 쥔 채로 소득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대비에 사회 안전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아직은 한국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한국에 이런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려움으로 실패를 하셨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이제 일어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좀 후반부로 가서 좀 횡설수설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연습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 자료가 그러니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에 근거를 한 거고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한 거고 사실은 이제 공식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공식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개인위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가 짚게 되는 게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네요. 그렇지만은 예. 이 자료가 또 어느 분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골반 선생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